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코로나로 전 세계가 신음하고 각 국가의 경제가 곤두박질 친 지난 6월 놀라운 발언을 합니다. 우리는 이미 샤오캉 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목표를 기본적으로 실현했다고 선언한 것이죠. 시 주석은 6월 1일 발간되는 중국 공산당 이론지 차오스에 발표한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한 바 있습니다. 샤오캉이라는 말은 모든 국민이 기본적으로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것을 뜻합니다. 시 주석의 발언은 전면적 샤오캉 사회를 만든다는 목표를 사실상 달성했다는 선언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이는 코로나19와 홍콩 국가보안법 등의 문제를 놓고 미국과 정면 충돌하는 상황에서 체제를 결속하고 국내 민심을 다 잡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시 주석은 당초 예상보다 성과가 좋았다며 국제사회가 중국의 발전 성취를 칭찬한다고 자평했습니다. 현재 중국이 매우 잘 살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전면적 샤오캉 사회 건설의 마지막 1km를 잘 달리고 공산당 목표를 잘 이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과 중국 공산당은 창당 100년이 되는 2021년까지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를 만드는 목표를 내세웠는데 이를 위해 2020년 국내 총생산 GDP를 2010년에 2배로 늘리겠다고 공언해왔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충격으로 이 목표를 달성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졌지만 올해까지 샤오캉 사회를 건설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허립펑 장관도 최근 올해 끝나는 13차 5개년 경제개발 계획에서 전면적 샤오캉 사회 완성을 위한 대부분 지표가 이미 목표치에 도달했다고 주장했었습니다. 허 장관은 올해 중국의 GDP가 1%만 증가해도 2020년 GDP는 10년 전에 1.91배에 달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GDP를 정확히 2배는 늘리지는 못하더라도 종합적 목표에 거의 다가갔으니 사실상 샤오캉 사회를 건설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됐습니다. 전면적 샤오캉 사회 완성 목표는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100년이 되는 2049년까지 사실상 세계 최강국으로 도약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이루겠다는 시 주석의 야심의 디딤돌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중국 1인당 GDP는 약 7만 800위안, 약 1200만원가량으로 미화로 1만 달러의 관문을 돌파해 고무적인 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과연 앞서 논의된 모두가 풍족한 샤오캉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과 개인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놓고 봐야 하는데요. 먼저 중국 기업은 샤오캉을 떠받치는 건강한 상태인가 라고 질문했을 때 상당한 우려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이 최근에도 부실 우려를 더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샤오캉을 누리는 것은 개인이며 이 샤오캉을 지켜주는 것은 중국 기업인데 뜻밖의 악재가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중국 내에서 최우량 기업의 회사채 등급인 AAA를 받은 대형 국유기업이 채무 불이행, 디폴트하는 사례가 빈발하면서 중국 자본시장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독일 BMW의 중국 사업 합작 파트너인 화천그룹이 파산 절차를 밟으며 중국 시장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 회사는 분명 중국 내 최고 기업이었기에 AAA 회사채가 발행이 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아침에 파산한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심각하다는 것은 화천그룹이 파산에 들어갔다는 사실 자체보다는 별다른 사전 경고 없이 갑작스럽게 지방정부가 소유한 대형 국유 기업이 디폴트를 내고 파산 지경에 이른 점이 더욱 큰 충격이라는 것입니다. 국내에서도 자주 거론된 AAA 등급을 받던 중국의 반도체 유망주 칭화 유니그룹도 지난 17일 만기가 돌아온 13억 위안, 약 2,190억 원 규모의 회사채를 상환하지 못하고 디폴트를 낸 바 있습니다. 이런 그룹은 굉장히 중국 안에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또한 이런 그룹의 규모가 작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결국 지방정부가 소유한 대형 우량 국유기업들의 잇따른 디폴트 사태로 중국 자본시장의 기본 인프라인 신용등급의 신뢰성에 금이 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이죠. 홍콩 일간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SMP는 중국의 국영기업들이 발행한 회사채에서 잇따라 디폴트가 나타남에 따라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채권시장에 큰 충격이 가해졌다며 이에 따라 지방정부의 보증구와 중국 신용평가 기관들의 신뢰에 의문이 제기됐다고 했습니다. 관계자들은 다른 것은 몰라도 AAA가 하나도 아니고 동시다발로 무너지고 있다는 것은 매우 보기 드물다며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간 부실이 골마 터진 중국 기업의 한계가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중국 당국은 이에 따라 매우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샤오캉 선언을 한 지 몇 달도 안 되었으며 자신들은 이제 미국과 따로 움직이며 중국이 세계를 리드하겠다는 마당에 중국 기업은 파산으로 몰리는 겁니다. 결국 중국 경제가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빠른 회복세를 보였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내상이 경제 전반에 남아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이 전반적인 경기 회복에 따라 통화 완화 정책의 강도를 낮추는 출구 전략을 본격화하면 경기 부양 정책의 영향으로 지연됐던 한계 기업들의 디폴트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시장 정보업체 윈드에 따르면 올해 중국의 회사채 디폴트 규모는 연말까지 작년 184건 1,500억 원 위안 규모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사안이 일파만파로 커지자 중국 당국은 화천그룹 파산 사태의 관련자들을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중국 증권당국은 투자자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고도로 중요하게 여긴다며 국무원의 무관용 원칙에 근거해 법에 따라 각종 위법 행동을 타격해 채권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럼 시진핑 주석이 현재 중국 모두가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는 샤오캉을 누리는 개인의 현실은 어떤가 살펴보면요. 리커창 총리는 지난 28일 전인대 연례회의 폐막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1인당 연간 평균 소득은 3만 위안, 한화로 약 519만 원에 달하지만 6억 명의 월 수입은 1천 위안, 약 17만 3천 원밖에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리 총리는 1천 위안으로는 인구 50만에서 100만 명 정도 되는 중간규모 도시에서는 집세를 내기조차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는 중국 빈곤 인구가 500만 명 이하로 나타나야 하지만 그게 아님을 지표가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또한 최근 중국 경제 매체 시나차이징, 시나파이낸스에 따르면 중국 인구 절반에 가까운 6억 명 가량의 계좌의 잔고가 제로라고 밝힌 것입니다. 모두 잘 먹고 잘 사는 샤오캉 사회와는 거리가 상당히 먼 게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되는 것인데요. 인구 6억 명이 가진 돈이 하나도 없다는 충격적인 보고입니다. 이것의 주된 원인으로는 앞서 거론된 중국 지방정부의 부실화로 인해서 많은 기업들이 파산 위기에 있는 것과 동시에 다양한 외국 기업들이 탈중국화를 하면서 많은 이들이 실업에 처한 것도 큰 영향을 주었다고 전해집니다. 홍콩의 S&P는 중국 텐젠에서 삼성 핸드폰 공장이 철수하여 해당 도시는 활기를 잃어버린과 동시에 공장 근처에서 각종 생업을 영위하던 수많은 자영업자들의 수입이 급감했으며 공장 근로자도 직업을 잃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중국의 지방에서 올라와 도시에서 일하고 있는 농민공들의 실업이 가속화되는 것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S&P는 중국의 많은 기업들이 공장 자동화가 일어나면서 많은 인력이 퇴출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애플의 하청회사인 폭스콘은 일부 라인 설비를 모두 자동화했으며 이는 한 도시 인구에 해당하는 40만 명의 실업자를 내기도 했으며 중국의 농민공 실업 문제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취용빈 HSBC 차이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지난해는 도시 고용이 830만 명 순증했지만 올해는 1월 초와 비교해 3월에 2,600만 명의 일자리를 잃었다면서 40여 년 만에 첫 도시 고용 규모가 감소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중국에서는 고용주에게 직원이나 유급 노동자 숫자를 유지하도록 하는 등의 임금 보호 체계조차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더욱이 870만 명에 이르는 올해 신규 대학 졸업생들 역시 취업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대규모 실업과 이로 인한 잠재적 사회 불안으로 중국 정부의 권력 기반이 흔들릴 우려까지 있다고 S&P는 주장합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을 종합한 결과 약 6억 명에 달하는 사람의 계좌 잔고가 제로라는 주장에 힘이 실립니다. 여기에 마지막으로 중국 정부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벌인 1대1로로 큰 부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1대1로는 많은 개발도상국 국가를 대상으로 인프라 사업을 벌이며 중국 자금을 빌려주는 것인데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 주요 1대1로 국가들은 중국의 부채를 줄여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으며 빌려준 대금은 제대로 상환되지 않고 있습니다. 콩고, 잠비아 등 일부 아프리카 국가는 사실상 중국의 1대1로 대금을 상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중국은 국가 간의 떼인 돈도 기하급수적으로 늘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샤오캉을 선언한 중국 당국은 그와는 다소 동떨어진 모습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 연출됩니다. 가장 경제 회복도 빨리 했다는 중국이지만 국제사회에서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트리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은 이를 방역 성과가 경제로 연결되고 정부의 적극적 재정 정책과 한국판 뉴딜 등 효과적 경제 대응이 빠른 경제 회복, 강한 경제 반등을 이루어내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한국이 올해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서 경제 성장률 부동의 2위를 지켜내고 있는 힘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오늘 발표된 지난 3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 잠정치는 지난 10월 발표된 속보치를 뛰어넘은 2.1%를 기록했다. 우리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하고 있고 경제 반등의 힘도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소비자 심리지수, 기업 경기지수 등 경제 심리가 개선되고 수출이 늘어나는 것도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월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일평균 수출 증가율이 플러스로 전환된 데 이어 11월에는 일평균과 월간 전체 증가율이 24개월 만에 모두 플러스를 기록했다. 세계 경제 침체와 국제 교역 위축 속에서 일궈낸 기적 같은 성과라고 평가했다. 수출액과 수출 내용이 모두 긍정적이라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반도체, 바이오 헬스 등 신성장 분야와 경쟁력이 강한 정보기술 제조 부분, K방역 제품과 비대면, 유망 품목이 수출 반등을 이끌고 있다. 수출 회복이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더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임을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코스피 지수가 2600선을 넘어서는 등 주식시장이 활황한 것도 경제 회복에 대한 믿음을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의 실적과 미래의 가치가 반영된 주가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코스피 2600선을 넘어 최고 기록을 세웠고 올해 저점 대비 상승률도 주요 20개국 국가 중 최고 수준으로 전례 없는 위기 속에서도 강한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 경제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들의 평가가 어느 때보다 긍정적이라는 것을 주가라는 객관적 지표로 확인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주식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역할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의미 있는 것은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을 떠받치는 힘이 됐다는 점이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주식을 팔고 나갈 때 개인 투자자들이 동학개미 운동에 나서며 우리 증시를 지키는 역할을 톡톡히 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공매도 금지와 기간 연장, 증권거래세 조기 인하,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 유지 등 증시 활성화와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부의 노력도 보탬이 됐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경제 반등 이어가기 위해 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으로 경제와 민생이 다시 어려워지지 않도록 방역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고 내년에도 상황이 빠르게 호전되리라는 보장이 없다. 결국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 총력을 다하는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국회의 협조도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 예산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더 큰 도약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의 예산안 제출 이후 달라진 여러 상황을 고려해 백신 물량 확보, 코로나 피해 맞춤형 지원, 2050 탄소 중립을 위한 선제 투자 등 추가적으로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도 지혜와 의지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우리 경제에 힘이 되고 코로나로 힘겨운 국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드리는 2021년 예산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국 경제가 3분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충격을 딛고 2% 넘게 성장했다. 지난 1, 2분기가 마이너스 성장을 한 탓에 기저효과 덕을 봤지만 3분기 반등을 통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 달성과 내년 경기 회복을 기대케 한다. 한국은행이 1일 발표한 2020년 3분기 국민소득에 따르면 3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은 전분기 대비 2.1% 성장했다. 지난 10월 발표된 속보치 1.9%보다 0.2%포인트 상향 조정된 결과다. 3분기 성장률 2.1%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남아있던 2009년 3분기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3분기 GDP 반등 덕에 한은이 최근 마이너스 1.3%에서 마이너스 1.1%로 상향 조정한 올해 GDP 전망치도 무난히 달성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4분기에 전기 대비 0.4에서 0.8% 성장하면 마이너스 1.1%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다. 코로나19로 지난 1분기와 2분기 한국 경제는 각각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3.2%로 역성장했다. 특히 2분기 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던 2008년 4분기 이후 11년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우리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하고 있고 경제 반등의 힘도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며 방역 성과가 경제로 연결되고 정부의 적극적 재정 정책과 한국판 뉴딜 등 효과적 경제 대응이 빠른 경제 회복, 강한 경제 반등을 이루어내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코로나19의 2차 확산에도 3분기 경제 성장률이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수출과 설비 투자 부문이 크게 회복된 영향이다.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수출을 중심으로 한 경기 회복 시그널은 뚜렷해졌다는 분석이다. 지출 항목별 성장률을 보면 수출 부문이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 호조에 힘입어 전기 대비 16% 늘었다. 지난 1986년 1분기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이다. 부진한 2분기 실적의 기저효과도 크지만 최근 추세를 보면 회복세가 뚜렷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0월부터 일평균 수출이 증가 전환됐고 이달 20일까지 11.1% 늘어났다. 설비 투자는 반도체 수출 증가 등으로 8.1% 늘었다. 2012년 1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수출이 회복되면서 반도체 제조용 기계, 평면 디스플레이 제조기계 등 투자가 늘어난 덕이다. 수입도 원유, 화학제품 등 중심으로 5.6% 증가했다. 반면 건설 투자는 토목건설업이 위축되면서 7.3% 감소했다. 민간 소비 성장률은 0%로 제자리였다. 재난지원금 효과가 사라진 데다 8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강화된 영향이 크다. 경제활동별로는 제조업 생산이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등에 힘입어 7.9% 성장했다. 건설업은 마이너스 5.2%로 전분기보다 후퇴했다. 서비스업은 2분기 마이너스 0.9%에서 3분기 0.9%로 나아졌다. 숙박 및 음식점업은 3.3% 감소했지만 도소매업은 1.7% 증가했다. 금융 및 보험업은 주식 투자 증가 영향으로 1.9% 성장했다. 지난달 26일 한은은 올해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1.1%로 직전 전망치보다 0.2%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남은 4분기 0.4에서 0.8% 성장률을 기록하면 되기 때문에 현재 추세대로라면 어렵지 않게 달성할 수 있다. 다만 코로나19 3차 확산이 4분기 경제에 미칠 영향은 미지수다. 박성빈 한은경제통계국 국민계정부장은 앞선 두 번의 확산으로 내성이 생겨 부정적 영향의 크기가 다소 줄어들 것이라면서도 글로벌 재확산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어 불확실성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3분기 실질 국민 총소득은 2분기보다 2.4% 증가해 실질 GDP 성장률을 넘어섰다.